서울에 살고 있는 김정희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도 믿음직한 존재였죠.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점점 주변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성과와 능력이 인정받는 기준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태도와 따뜻한 배려가 사람을 기억하고 다시 찾게 되는 기준이 되지. 그 말에 정희 씨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녀는 한때 성과와 책임감으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충분히 나누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과 성취가 중요한 가치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와 태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대화를 더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고 관계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야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품격이란 단순히 좋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가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한 사람이었는지가 결국 인생의 후반부를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품격 있는 삶을 꿈꾸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패기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품격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일한 박사도 품격 있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사회사업가로 평생을 바르게 살며 남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그는 기업 운영에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특히 유일한 박사는 한국 사회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라며 본인이 읽어온 유한양행을 재단에 기부하며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또한 그의 직원들은 회사가 그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에 더욱 충성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기업은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단순한 부를 넘어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품격이란 단순히 경제적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겸손함과 배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와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가져야 할 진정한 품격 아닐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함부로 화내지 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쉽게 화를 내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과연 내가 감정을 쏟아낼 만큼 중요한가?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CEO였던 한 사업가는 젊은 시절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며 중요한 회의에서조차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와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덕분에 그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는 더욱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쉽게 감정을 쏟아냅니다.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화내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한마디는 참고 넘길 수 있어도 가족이 하는 사소한 말에는 쉽게 짜증을 내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는 매우 점잖고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집에서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왜 집에서는 자꾸 화를 내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하는 말이 직장 동료보다도 더 부드럽고 배려 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서로의 말과 행동이 남긴 기억뿐입니다. 나의 화난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래에 남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압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감사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해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박순자 씨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한 후 그는 자꾸만 불평이 많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줘도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좀 더 자주 오지라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가 가진 것들을 감사해 본 적이 있니?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면 고마워, 덕분에 편했어. 라고 말하고 자식들이 찾아오면 니들이 와서 정말 좋구나. 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남편과 자식들의 태도도 더 다정해졌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가정 분위기까지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김영자 씨는 50대 후반에 직장을 은퇴한 후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알려준 대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감사들이 모이자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불평과 아쉬움 대신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스스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그것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준 작은 친절에 감사해 보세요. 삶이 더 따뜻하게 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옷차림과 외모를 깔끔하게 유지하라. 외모는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외모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며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끗이 다려진 셔츠, 단정한 머리, 정돈된 손톱과 구두 같은 작은 부분들이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어떻게 입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겉모습이 타인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옷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특별히 비싼 옷을 사지는 않았지만 늘 옷을 단정하게 입고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대화할 때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고 업무적으로도 신뢰받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여성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보며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내 모습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간단한 화장을 하고 편하면서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다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인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더 활기차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옷차림과 외모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단정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건강한 피부 관리, 깨끗한 손톱, 적절한 스타일의 의사, 작은 습관들이 모여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듭니다.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반영이며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네 번째, 돈을 무기로 사람을 대하지 마라.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적음이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삐걱거리게 됩니다. 한 중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주변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자신이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했고 도움을 주는 대신 은근히 보답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의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반면 또 다른 사업가 A씨는 돈을 무기로 삼지 않고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자신의 재력을 내세우지 않았고 상대방을 경제적 위치가 아닌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의 친구들과도 여전히 돈과 상관없이 소탈하게 어울렸고, 후배나 직원들에게도 금전적 도움보다 조언과 격려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쓸 줄 아는 것과 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돈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합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이 관계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5번째,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깊이 알지도 못한 채 겉모습이나 일부분만 보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습관은 더욱 굳어지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온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후배 교수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교수들은 예전 같지 않다라며 지나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낮게 평가했던 후배 교수가 중요한 학술상을 수상했고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기준만을 고집하며 남을 평가한 것이 과연 옳았을까? 결국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후배 교수들과 더욱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노인은 동네에서 늘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니는 청년을 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된 후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힘든 삶을 살았으며 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뒤늦게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이후부터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일이 더욱 쉬워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외면만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맞다는 생각을 줄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6번째, 무조건 가르치려 들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르치려는 태도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온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후배들에게 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느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았구나. 이후 그는 상대가 먼저 의견을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며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후배들은 다시 그에게 다가왔고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사회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그건 틀렸어. 라며 언제나 정답을 알려주려 했고, 처음에는 그의 경험을 귀담아 듣던 사람들도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 많은 노신사로 불리며 사람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지나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으며, 조언은 필요할 때나 요청받을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보다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린 태도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어 존경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잘 듣는 능력입니다.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7번째, 욕을 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말투에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욕설을 입에 담지 않고 차분하고 점잖은 말투를 유지합니다. 박영희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평소 성격이 활발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자기를 따라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처럼 말해봤어 라고 하며 손주가 무심코 말한 거친 표현은 그녀가 평소에 자주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지만 내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 후 그녀는 말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박자 쉬고 차분하게 말하려 했고,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그녀와 대화할 때 더 편안해했고,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화가 날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말하고 불필요한 거친 표현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배우며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이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방법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깔끔하게 가꾸며 돈이 아닌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며 품격 높은 언어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가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남은 세월은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하면 언젠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멋진 분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김정희 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도 믿음직한 존재였죠.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점점 주변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성과와 능력이 인정받는 기준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태도와 따뜻한 배려가 사람을 기억하고 다시 찾게 되는 기준이 되지. 그 말에 정희 씨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녀는 한때 성과와 책임감으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충분히 나누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과 성취가 중요한 가치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와 태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대화를 더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고 관계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야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품격이란 단순히 좋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가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한 사람이었는지가 결국 인생의 후반부를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품격 있는 삶을 꿈꾸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패기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품격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일한 박사도 품격 있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사회사업가로 평생을 바르게 살며 남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그는 기업 운영에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특히 유일한 박사는 한국 사회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라며 본인이 읽어온 유한양행을 재단에 기부하며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또한 그의 직원들은 회사가 그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에 더욱 충성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기업은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단순한 부를 넘어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품격이란 단순히 경제적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겸손함과 배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와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가져야 할 진정한 품격 아닐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함부로 화내지 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쉽게 화를 내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과연 내가 감정을 쏟아낼 만큼 중요한가?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CEO였던 한 사업가는 젊은 시절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며 중요한 회의에서조차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와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덕분에 그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는 더욱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쉽게 감정을 쏟아냅니다.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화내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한마디는 참고 넘길 수 있어도 가족이 하는 사소한 말에는 쉽게 짜증을 내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는 매우 점잖고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집에서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왜 집에서는 자꾸 화를 내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하는 말이 직장 동료보다도 더 부드럽고 배려 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서로의 말과 행동이 남긴 기억뿐입니다. 나의 화난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래에 남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압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감사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해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박순자 씨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한 후 그는 자꾸만 불평이 많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줘도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좀 더 자주 오지라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가 가진 것들을 감사해 본 적이 있니?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면 고마워, 덕분에 편했어. 라고 말하고 자식들이 찾아오면 니들이 와서 정말 좋구나. 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남편과 자식들의 태도도 더 다정해졌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가정 분위기까지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김영자 씨는 50대 후반에 직장을 은퇴한 후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알려준 대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감사들이 모이자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불평과 아쉬움 대신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스스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그것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준 작은 친절에 감사해 보세요. 삶이 더 따뜻하게 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옷차림과 외모를 깔끔하게 유지하라. 외모는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외모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며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끗이 다려진 셔츠, 단정한 머리, 정돈된 손톱과 구두 같은 작은 부분들이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어떻게 입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겉모습이 타인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옷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특별히 비싼 옷을 사지는 않았지만 늘 옷을 단정하게 입고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대화할 때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고 업무적으로도 신뢰받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여성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보며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내 모습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간단한 화장을 하고 편하면서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다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인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더 활기차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옷차림과 외모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단정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건강한 피부 관리, 깨끗한 손톱, 적절한 스타일의 의사, 작은 습관들이 모여 품격 있는 인상을 만듭니다.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반영이며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네 번째, 돈을 무기로 사람을 대하지 마라.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적음이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삐걱거리게 됩니다. 한 중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주변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자신이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했고 도움을 주는 대신 은근히 보답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의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반면 또 다른 사업가 A씨는 돈을 무기로 삼지 않고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자신의 재력을 내세우지 않았고 상대방을 경제적 위치가 아닌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의 친구들과도 여전히 돈과 상관없이 소탈하게 어울렸고, 후배나 직원들에게도 금전적 도움보다 조언과 격려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쓸 줄 아는 것과 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돈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합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이 관계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5번째,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깊이 알지도 못한 채 겉모습이나 일부분만 보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습관은 더욱 굳어지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온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후배 교수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교수들은 예전 같지 않다라며 지나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낮게 평가했던 후배 교수가 중요한 학술상을 수상했고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기준만을 고집하며 남을 평가한 것이 과연 옳았을까? 결국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후배 교수들과 더욱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노인은 동네에서 늘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니는 청년을 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된 후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힘든 삶을 살았으며 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뒤늦게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이후부터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일이 더욱 쉬워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외면만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맞다는 생각을 줄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6번째, 무조건 가르치려 들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르치려는 태도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온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후배들에게 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느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았구나. 이후 그는 상대가 먼저 의견을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며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후배들은 다시 그에게 다가왔고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사회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그건 틀렸어. 라며 언제나 정답을 알려주려 했고, 처음에는 그의 경험을 귀담아 듣던 사람들도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 많은 노신사로 불리며 사람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지나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으며, 조언은 필요할 때나 요청받을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보다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린 태도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어 존경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잘 듣는 능력입니다.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7번째, 욕을 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말투에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욕설을 입에 담지 않고 차분하고 점잖은 말투를 유지합니다. 박영희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평소 성격이 활발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자기를 따라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처럼 말해봤어 라고 하며 손주가 무심코 말한 거친 표현은 그녀가 평소에 자주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지만 내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 후 그녀는 말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박자 쉬고 차분하게 말하려 했고,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그녀와 대화할 때 더 편안해했고,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화가 날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말하고 불필요한 거친 표현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배우며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이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방법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깔끔하게 가꾸며 돈이 아닌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며 품격 높은 언어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가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남은 세월은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하면 언젠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멋진 분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